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제네시스 G80의 시승에 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오늘 2시간가량 시승할 차량입니다. 디자인은 앞서 GV80에 적용됐던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이게 세단에 적용되다 보니까 좀 더 역동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여러가지 디테일을 보면 GV80 많이 닮았어요. 거대해진 크레스트 그릴, 그리고 쿼드램프 시스템,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5 스포크 휠입니다. 예전에 BMW 5 스포크 휠을 연상시키는데요. 하지만 이런데 보면 지오메트릭스 패턴이에요. 그런 감성은 따왔지만 철저하게 자기 브랜드화 하려는 노력이 보이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P0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소 스포츠 성향의 타이어죠. 쿼드램프는 쭉 연결이 되고요. 이 측면에도 파라볼릭, 즉 포물선 라인이 적용이 됐지만 아무래도 세단이다 보니까 라인은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GV80보다는 볼륨감은 다소 떨어져요. 하지만 라인이 굉장히 예쁘네요. 자, 후면에 오면 역시 쿼드램프 후미등 들어가 있고요. 크레스트 그릴 형상의 배기구 듀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했을 때 후진등과 가이드라인을 투사해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트렁크 리드에 이렇게 크롬 재질의 라인이 추가됐네요. 이거는 그냥 넣은 거는 아니고요. 길어서 그렇지 제네시스 윙 모양입니다. 그리고 4WD, AWD, 재원상 AWD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모양은 4WD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GV80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좌석을 설정해 볼 거예요. 이 셋 버튼을 길게 누르면 탑승자의 신체 정보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자세 분석. 이거는 GV80에도 탑재되어 있던 기술입니다. 자, 추천 자세로 이동 누르면 좌석 세팅이 설정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체로 좀 당겨 앉는 타입이다 보니까 조금 앞으로 당기고 스티어링 휠을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에 탑재되어 있는 카카오와의 음성 인식 명령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미사리 경정공원. 검색 결과가 여러 개 있어요. 몇 번째를 선택할까요? 1번. 여기로 안내할까요? 네. SBW 다이얼 변속기 버튼을 뒤로 옮겨 놓고요. 출발합니다. 빠른 경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일반 도로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제네시스 G80이 이 브랜드에서 얼마나 중요한 모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탄생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제네시스 브랜드에 처음으로 편입된 차가 이 G80입니다. 그 후에 한 차례 세대 교체를 거쳤고요. 2세대 모델은 2016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단행됐어요. 이 차량은 3세대 모델이고요. 플랫폼 자체가 바뀌어서 이 차에는 3세대 제네시스 플랫폼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재원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일단 무게가 1825kg으로 기존 제네시스가 1900kg
초반에서 중반대를 유지했던 거에 비해서 약 150kg 정도 감량이 됐습니다. 전장과 전폭은 변화가 없는데요. 대신 실내 공간에는 미세하게 변화가 있어서 2열 무릎 공간이 2mm, 네, 아주 작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이 차가 아까 외관에서 보셨듯이 B필러 이후에 연만하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스타일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2열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재밌게도 무릎 공간은 2mm, 헤드룸, 머리 위 공간은 4mm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3세대 플랫폼 때문입니다. 플랫폼을 바꾸면서 2열 좌석 공간을 조금 낮출 수가 있게 돼서 패스트백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죠. 지금 삥 한 소리는 GV80에도 탑재되어 있는 운전자 감시 기능입니다. 제가 자꾸 옆을 보니까 전방 주시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이 센서는 계기판 클러스터 위쪽에 두 개의 빨간 점으로 표시되는데요. 운전자의 눈동자를 감시하는 겁니다. 눈동자가 전방을 바라보지 않고 있거나 감겨 있으면 경고를 주는데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졸고 있다. 그러면 차량을 최대한 낮은 차선 쪽으로 옮긴 다음에 차를 세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폭스바겐의 아테온, 또 다른 브랜드의 최고급 차량, 국내에 안 들어와 있는 모델들인데요. 거기에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승차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앞서 무게가 150kg 정도 가벼워졌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딱 그만큼의 가벼움이 있어요. 서스펜션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독일산 고급 차량 또는 이탈리아의 독특한 차량을 타시는 분들에게 제네시스의 서스펜션은 여전히 융통성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보다는 좀 더 충격을 받아내는 모습이나 롤링과 스트로크 처리하는 이 모양새가요,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극단적인 예가 비정상적인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텐데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40km로 과속 방지턱을 그대로 통과해도 충격은 그대로 올라오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스트로크 다소 긴 편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차량에 롤링이 생긴다든지 불필요한 진동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고요, 깔끔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스펜션 자체가 충분히 여유 있게 높낮이 조절이 돼서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충격을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가속하거나 이랬을 때 폭발적인 역동성은 나오진 않고요. 데일리라고 했을 때 조금 부담이 없을 정도의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엔진은 최고 출력 304마력, 최대 토크 43.0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제네시스에 탑재되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모두 이번에 새로운 기술이 탑재됐는데요. CPA라고 하는 신기술입니다. 이는 토크 컨버터와 순행식 인터쿨러 내부에 장착되는데요. 이 장치들이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거기에 반대 방향 회전할 때 진동을 추가해주는 장치예요. 이 장치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부품 자체의 진동과 소음이 줄고요, 전체적인 엔진 소음이 줄기 때문에 차량의 전체적인 주행 질감, 소음, 진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더불어서 연비도 다소 개선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솔린 터보 모델에는요, 주행 조건에 따라, 주행 여건에 따라 연료 분사 방식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멀티퓨어 인젝터가 탑재됐어요. 기존의 엔진들은 분사 방식을 한 가지만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직분사다, 다중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제네시스의 가솔린 터보 엔진들은
일상적인 주행 또는 천천히 주행할 때는요, MPI 즉 다중분사 방식을 이용을 해서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쏘지 않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급가속을 하거나 어느 정도 속도가 유지되면 고속으로 달릴 때가 되겠죠. 그때는 GDI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힘과 적절한 연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더불어 이 가솔린 터보 엔진들에는 혼합기의 분사 노즐이 실린더의 정중앙에 오도록 위치를 바꾸었어요. 이 형태는 센터 인젝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실린더 중앙 쪽에 분사가 되기 때문에 실린더 효율과 그리고 피스톤 실린더의 물리적인 특성이 좋아졌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을 알아보겠는데요, 2.5 터보 모델의 경우에는 5,247만원부터 시작이고요, 3.5 가솔린 터보 모델은 5,907만원부터입니다. 또 디젤 2.2 모델의 경우에는 5,497만원부터 구입 가능합니다. 제네시스 G80에도 소위 말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 탑재되어 있고요. 다만 원래 이 차에는 HDA2라고 하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HDA2에는 딥 러닝 방식으로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AI죠. 운전자마다 습관이 있잖아요. 가속 페달을 밟는 시점,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그리고 속도를 증가할 때 얼마나 빨리 증가시키느냐, 아니면 여유 있게 하느냐, 이런 거까지 다 고려를 해서 운전자 성향에 맞는 주행 패턴을 학습해서 실행시키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별도의 비용으로 추가해야 되고요, 이 시승차에는 HDA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손발 다 띄고 있고요. 옆에 덤프트럭들이 차선을 넘고 있어서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손을 중간중간에 잡을 거예요. 하지만 대체로 선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옆에 덤프트럭하고 버스가 있으니까 무서워요. 이 차들은 막 선을 자주 넘어 다니잖아요. 일단 잘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 차선 변경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 탑재는 되어 있는데 구현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GV80 시승 때 우연치 않게 한번 됐고요, 그 이후에 여러 번 시도했는데 구현이 잘 안 돼요. 대체적으로 구현이 잘 안 된다는 평가가 있어요. 앞선 GV80에서 적재함을 여는 스위치가 따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G80에도 트렁크 리드에 설치된 제네시스 윙 엠블렘을 닮은 크롬 재질의 가니쉬 중간 부분을 누르면 전동식 적재함이 열립니다. 적재함은 전동뿐 아니라 자동 잠금 기능도 지원을 해요. 실내는 브라운과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야 워낙에 가죽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가죽을 박하게 써서 고급스럽지 않다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인테리어는 정말 잘 만들거든요. 상단은 가죽이고요, 이 밑에 쪽은 플라스틱입니다. 중간에 원목으로 가니쉬 처리를 했어요. 스티어링 휠은 GV80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디자인이지만 이 안쪽의 디테일이 조금 다르고 색깔 변화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달라 보일 것 같습니다. 센터 터널에도 원목으로 마감을 했고요, 팔걸이하고 콘솔 가죽 마감이 돼서 고급스럽습니다. 좌석은 이 물결 무늬가 들어가 있는 나파 가죽이고요, 천공이 되어 있고 냉풍, 열선 모두 지원합니다. 특별히 운전석 좌석은 에르고 모션 시트예요. 이 시트 안에는 7개의 공기주머니가 달려 있어서요, 마사지 기능이라든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런 부스터 또는
이런 쿠션 부분의 질감이 달라지고 모양도 조금 달라집니다. 특히 스포츠 모드로 전환할 경우에 이 불스터가 이 안쪽으로 조여져요. 그래서 자세를 조금 더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3.5인치짜리 정보창, 광활하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비게이션 옵션으로 증강현실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센터 터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공조기 제어용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AV 버튼 일부가 중앙에 모여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수납 공간에는 고속 충전과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USB 3.0 그리고 충전용 USB 포트 지원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터치와 필기 인식이 지원되는 통합 제어 컨트롤러, 그리고 볼륨과 톤 조절은 이렇게 휠 방식입니다. SBW 다이얼식 변속기 UI고요. 드라이브 모드, 카메라, 빌트인 캠 볼 수 있는 스위치 장착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지오메트릭 패턴이 적용됐습니다. 제네시스의 브랜드 아이콘이 두 가지가 있죠. 라디에타 그릴에 사용한 방패 모양의 크레스트, 그리고 이런 다이아몬드의 반짝거림을 표현한 지오메트릭 패턴입니다.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2열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2열 출입문에 선쉐이드. 이거 수동이네요. 전에 탔던 차 GV80이 자동이었던 거에 비하면 차이가 나는데요. GV80에는 2열 모니터를 선택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G80은 2열 모니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무려 24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2열도 천공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센터 팔걸이를 젖혀보면 센터 터널에도 적용되어 있는 필기인식과 터치를 지원하는 통합 컨트롤러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통합을 했고요. 뒷유리창 전쉐이드, 이건 자동이에요. 좌석을 앞뒤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좌석 전체가 일정하게 앞뒤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등받이 위쪽이 고정된 상태에서 바닥 쪽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눕는 형태죠. 이 정도 조정 옵션이면 상당히 편하게 자세를 원하는 대로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를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에 GV80에서 선택한 옵션보다는 다소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일부 기능은 GV80에는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G80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패키지 중에 G80과 동일한 이름의 패키지에서 옵션이 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G80이 더 싼 게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또 GV80에 들어가 있는 일부 옵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맞추다 보면 결국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집니다. 세단이라서 좀 더 비싸게 설정했을까요?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옵션을 여러 개 구입하실 때는 GV80과 혹시 비교를 하신다면 G80이 조금 더 비싸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열 팔걸이 안쪽은 무난하게 수납 공간이 있고요. 양쪽에 이어폰 단자와 USB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스키스루 지원합니다. G80은 필러에는 없어요. B필러에 송풍구는 탑재되어 있지 않고요. 센터 터널에만 송풍구가 2개 지원되고, 공조기 제어 버튼은 1열처럼 터치 방식은 아니지만 부드러운 조작이 가능한 물리적인 버튼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온도, 통풍량 모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물망이나 가죽 주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클립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밴드가 들어가 있어요. 밴드가 꽤 넓어서 늘어나더라도 꽤 오래 유지가 될 것 같고요. 후륜구동답게 2열 좌석 중간에
프로펠러 샤프트가 들어가는 이 둔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탑승하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 차 뒷자리 3명까지 탈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5인이 주로 타시는 분들이라면 최근에는 세단보다는 SUV를 주로 선택을 하시니까. 이상으로 제네시스 G80의 특징 간단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미디어 시승 행사를 통해서 이 차량을 타보고 있고요. 곧 이어서 제네시스 스튜디오를 방문해서 특별전 행사와 그리고 내부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 재밌고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